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오늘도 모건하우젤의 돈의 심리학. 오늘은 스토리 11,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뭐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 그 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 그거 병원균 잡는 거, 그거 얘기 하나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은퇴 자금 마련할 때 처음에 100%를 이렇게 수학적인 거예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100%를 잃어야지만 나중에 200% 이상의 은퇴자가 마련할 수 있다. 뭐 그런 수학적인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100% 손실을 해 나가는데 그걸 계속 두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람적인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적 영향판에서 우리가 놀고 있으니까 이런 건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정히 자신에 맞게,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적정 타협선 선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어떤 거를 취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지. 그게 딱 맞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감정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히 이성적인 것보다는 적당히 합리적이 돼야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수익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89페이지에 보면, 그 철저히 이성적이기보다 적당히 합리적인 수준을 목표로 삼는 것이야말로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합리적이라, 그러니까 타협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신의 감정을 조금 돌봐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소들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세상에 100% 상승 곡선을 나타내는 투자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굴곡이 다 있으면서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다. 폭락 앞에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맞잖아요, 우리가. 한번 훅 내려가면 완전 감정이 바닥을 치면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 우리가 일말의 기대는 있잖아. 아, 오를 거다.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에 기민한 이성적인 전략만으로는 벼틀 수 없다. 그래서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정적인 전략이 더 우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수치로 보면 이게 맞잖아요. 진짜로 이게 수치로 보면 이게 맞는데 아닌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외부적인 요인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 불가능한 예측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 그렇지 그냥 그러면서 읽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도 다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연숙 대표님, 미선 대표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네, 읽으면서 늘 얘기했듯이 반성하면서, 나도 난 투자를 좀 깊이 이 사람이 숫자적으로 해서 너무 그 깊이 파고들지 마라 이런 말을 하긴 했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는 합리적이지도 않게끔 좀 많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아서 투자에 성공을 못했나 이런 생각도 역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 데이 트레이닝들이 맨날 주식에 보면
그, 정말 나는 저렇게 3% 2% 벌었는데 오늘 수익 났다고 좋아하는, 어, 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사실은 옛날에. 3%도 아니야. 1%인데, 오늘은 뭐, 근데 그게 보니까 자금이 어마무시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최하 한 번 그 투자하는 돈이 최하 500, 1000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이제 만약에 그런데 보통 1000도 아니고 한 번 살 때 1억, 2억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한 게 1억, 2억에 3%, 1%는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그리고 그걸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하는 애들은 수십 번 그걸 팍 해서 0. 뭐 하여튼 1% 오르면 팍 팔고 또 팍 들어갔다가 또 1%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누적해가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저는 그 데이 트레이닝 한 애들 그 보면서 내 거하고 안 맞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방법은 너무 많고 인생 꿀줄도 너무 많고 또그 외부 그도 이제 내적 심리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난 이 책을 읽으면서 대충 내가 선호하고 내가 뭐 그냥 남들도 괜찮다 하고 이런 평탄화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어도, 그니까, 사람들이 투자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오를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대세 종목을 떨어지더라도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이런 게 있잖아요. 수치적으로 딱 따져봤을 때. 근데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맨 밑에 딱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진다 하잖아요. 수치적으로 막 해놓고도. 왜냐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과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진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주식 분석 막 해놓고도. 그러니까 그런 건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택적 과정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적 과정에서 항상 수치적으로만 따지지는 않잖아요. 외부적인 요인과 이거를 다 해가지고 자신한테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봤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희 대표님은 안 읽으셨다 하셨는데 한 말씀. 네, 저는 안 읽었지만 그냥 뭐 얘기 들으니까 적당히 합리적, 감정적 수준으로 결정하라는 게 잘 뭐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사업, 이거 비즈니스 막 결정을 할 때 옛날에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 책하고 켈리 최 회장 책을 보니까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김승호 회장은 뭐 김밥 하나가 원가가 얼마 가지고 이제 수익이 얼마나 계산하고 이제 켈 제자니도 자기 경험 믿고 필링대로 했다 감각대로 했다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두 분 책 읽고 나서 나도 계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하는 편인데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이거 비빔밥 하나를 다 그람수를 재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닭 튀김닭 해보고 그다음에 이쪽을 먼저 저기 팔아야 되는지 이쪽을 팔아야 되는지 얼마 남는지 그거 계산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때는 감정으로 이렇게 감각으로 하려니까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해서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쭉 적고 이제 따라서 계산을 하고 이게 다 남으니까 그리고 좀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하고 쉽고 결정을 이거 할까 저거 할 때 좀 헷갈릴 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무역 강사가 가르쳐 준 건데 이게 이게 딱 반을 나눠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쓰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양쪽 다. 그리고 좋은 점 다 쓰고 나쁜 점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체크를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쪽이 결정하는 거다. 남은 쪽이 좋은 게 더 많이 남으면
이걸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마음도 편하고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합리적인 게 감정은 잘 모르고 제쪽 감정은 이제 배제를 하려고 뭐 결정할 때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이성적으로 숫자로 계산을 결정을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숫자로만 뭐 감정 이게 아니고 수치화는 시키되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이거를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런 부분을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되면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편하면 되잖아요. 자신이 편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불편하면 그거는 안 좋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이렇게 돼야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는 수치와 데이터 바탕에 외부적인 요인과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부분에서는 자기 마음이 편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뭐 맨날 4,500억 원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면 그게 한 학교당 필요한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합리화가 돼가지고 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 저 어떻게 버는 이 생각 먼저 딱 하잖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막 이 생각 맨 처음에 내가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당연한 아유 얘는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런 애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그 부분을 수치화를 시켰고 이렇게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그 정도로 했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투자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왜냐하면 그건 우린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 생이 주기를 모든 걸 선택과 그 과정이고, 모든 걸 투자하는 부분에서 장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수치화를 시키지 않는, 그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김성호 회장님이랑 켈치 회장님도 그래서 엄청 망하셨잖아요. 친구 그냥 돕다가, 친구 그냥, 잘한다니까 막, 그래서 김성호 회장님도 진짜 7,800기잖아요. 7번 망하고 완전 바닥 하고 막 밖에서 막 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켈세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 있어 줘야 되는 뭘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상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인순 대표님.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왜 챕터 앞에 그 페니실린 그쪽 얘기를 했을까? 열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보면, 189쪽에 보면, 어, 열이 나면 아프다. 사람들은 아픈 게 싫다. 그게 전부다. 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분이? 그 아픈 것을 멈추려고 의사를 찾아간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뜻에서 이분이 이 말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그렇게 극단적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이성적이기보다는 또 적당히 합리적인 그 수준을 표현하려고 이 말을 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갑자기 저는 주식을 안 해보고 펀드도 안 해봤지만 우리 제 주위에서 봤잖아요. 갑자기 욱 내려갔을 때 그 오는 심리적 압박감.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몰빵 다 했을 때 얼마나 푹싹 주저앉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라는 이 말이 있는 것 같아요. 50대 50이라는 건 균형이겠죠? 너무 한쪽에다만 몽땅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균형 있게 하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급하잖아요. 갑자기 오르면 좋아하지만 또 떨어지면 또 금방 또 막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너무 거기에 요동하지 마라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속하게, 꾸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뜻으로 저는 바꿔요. 그다음에, 190쪽에 보면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거. 응. 그래서 너무 많은 곳에 왕창 투자하지 말고 50대 55 나누어서 하라는 그 말은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거에 좀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다. 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근데 이게 적당히가 저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가. 내가 생각할 때 내 수준에서 적당히 하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부동산에 좀 있어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험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그 건물을 샀을 때 건물이 오를지 안 오를지 물론 사람들은 다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또 그게 100%가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을 경험해 본 결과로, 아, 사람은 그릇이 어느 정도 이게 받쳐줘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제가, 제가 정말 부동산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부동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돈을 받을 때는 좋아요. 현금 1,000만 원을 받을 때 그 기분을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1,000만 원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빌라를 샀어요. 빌라를 샀는데 그 부동산에서 빌라를 다 빼주는 조건으로 살아요. 룸을 다 빼주는 조건으로. 그럼 부동산 사장님, 공인중개사가 방을 빼는 거 아니에요. 실장들이 그 방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 되게 그 스트레스를 저는 싫어했어요. 많은 돈보다도 스트레스가 저를 너무 상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과 몸을.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정적인 전략이 더 우세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분은 이렇게 뭐 열나는 거, 이런 내용, 페니실린, 이런 내용 들어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균형이라는 걸 또 오늘 아침에 배웠어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균형 있는 삶.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수 대표님.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 노동, 그러니까 인수 대표님 감정 노동 그거를 그러니까 확 너무 오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공부하고 이런 거는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요만했다면 이제 그거를 조금 계속 우리가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대 50도 10에 50에 50이 있는 거 하고, 100에 10에 50에 50, 5대 5가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100에 50대 50, 똑같은 1대 1이지만, 비율적으로는 똑같이 1대 1이지만, 그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혜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근사한 하루입니다. 음, 이번 장에서는 저는 뭐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뭐 말라리아 요법으로 해서 이렇게 쳐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들. 그러니까 이 투자란 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신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고 안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신념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인내심이라는 것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 확률이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 저는 이 책에서 한번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을 믿고 그 믿음이 신념으로 가줘야지만, 확신까지 가줘야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의 선택적 결정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장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휘둘리면 안 되잖아. 휘둘리면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대표님. 영길 대표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들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 책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바라보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 이렇게 반복의 끈을 놓지 않고 나왔다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미 대표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수미 대표님이 요즘 피곤하다면서 그 말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수미 대표님. 자, 우리 사진을 찍고, 여기다. 사진을 찍읍시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